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의 이모저모를 읽다 세일스피어입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계에는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식 날 신부의 얼굴을 처음 보고 바로 이혼을 선언한 신랑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남편이 너무 완벽해서 지루하다며 이혼을 요구한 아내는 어떨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하고 의심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세상은 정말 넓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계 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믿기 어려운 이혼 사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결혼식 날 첫 대면 이혼. 첫 번째 이야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베일을 벗겨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모습과 너무 달랐던 거죠. 그는 즉석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정말 충격적일 수 있는데, 사실 보수적인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결혼 전에 남녀가 만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가족들 간의 협의로 이루어지고 신랑 신부는 결혼식 당일에야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비슷했습니다. 중매 결혼이 일반적이었고 신랑 신부가 결혼식 전에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애 결혼이 대부분이고 몇 년간 사귀다가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일까요? 물론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 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죠. 여성을 단순히 외모로만 평가하는 것은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사례, 애완동물 갈등 이혼. 두 번째 이야기는 미국과 영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바로 애완동물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남성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와 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런데 아내가 선택한 것은 개였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이혼했고 법정에서 반려견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소송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사람들이 자녀 양육권을 두고 다투는 것처럼 개나 고양이 양육권을 두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법정에 서는 겁니다.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15년 동안 키운 고양이 미스터 휘스커스 때문에 이혼했는데요. 남편은 고양이가 집안을 더럽힌다며 내보내라고 했고, 아내는 미스터 휘스커스가 자신의 가족이라며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도 헤어졌죠.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최근 우리나라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졌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반려동물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진정한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고 때로는 사람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80% 이상이 반려동물과 배우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반려동물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세 번째 사례, 너무 완벽해서 이혼. 세 번째 이야기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여성이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며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이혼 사유를 묻자 그 여성이 한 대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남편이 너무 완벽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아내를 위해 침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으며 화를 내는 법이 없었고 심지어 부부싸움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남편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여성은 너무 지루하다. 가끔은 싸우고 화내고 그래야 부부 생활에 활력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너무 착해서 재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는 이 여성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도 부부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한쪽이 너무 완벽하면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며 이혼을 허가했죠. 인간관계에서는 적당한 갈등과 화해,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평화도 때로는 지루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중동 지역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당황했다고 하네요. 네 번째 사례, SNS와 게임 중독. 네 번째는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바로 SNS와 게임 중독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는데 그 이유가 정말 현대적이었습니다. 아내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너무 몰두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아내는 하루에 8시간 이상 SNS를 했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도 사진 찍기에만 30분을 소비했으며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에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과 대화할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법정에서는 실제로 아내의 SNS 사용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루 평균 500개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200개의 댓글을 달며 50장의 사진을 올렸다는 충격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의 게임 중독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이 남편은 퇴근 후부터 새벽까지 온라인 게임만 했고 주말에는 18시간 연속으로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아이가 아파도 게임을 멈추지 않았죠.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온라인 게임 문화도 매우 발달해 있으니까요. 최근 한국의 가정법원에서도 배우자의 스마트폰 중독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디지털 이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몸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황. 이것이 현대 부부들의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 설거지 때문에 이혼. 다섯 번째 이야기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사소한 이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신랑이 결혼 첫날 밤 신부가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니 이 부부는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함께 보내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신랑은 신부가 당연히 설거지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부는 그냥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던 거죠. 신랑이 왜 설거지를 안 하냐고 묻자 신부는 피곤하니까 내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신랑은 첫날부터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며 즉석에서 이혼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인권 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죠. 21세기에 이 여성이 반드시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가정 내 역할 분담이 매우 명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사례, 팬케이크 자르기 방식. 여섯 번째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소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아내가 남편의 팬케이크 자르는 방식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남편은 팬케이크를 먹을 때 항상 가장자리부터 둥글게 돌아가며 잘라서 먹었습니다. 마치 나선형으로 먹는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아내도 특이한 습관이네라고 생각했는데 5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났던 겁니다. 아내는 도대체 왜 정상적으로 먹지 못하느냐며 계속 남편에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먹어왔는데 뭐가 문제냐며 바꿀 생각이 없었고 결국 이 작은 습관이 부부 사이에 큰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아내는 이런 사소한 것도 맞춰주려 하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죠. 법정에서도 이 사건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팬케이크 자르는 방식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묻자 아내는 이것은 단순히 팬케이크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이혼을 허가했는데 이 사건은 작은 습관이 결혼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례로 유명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밥을 먹는 방식, 양치질하는 소리, 코를 고는 소리 등등 정말 사소한 습관들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미시적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큰 문제가 아닌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특히 요즘같이 개인의 성향을 중시하는 시대에는 이런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참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은 왜 내가 참아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곱 번째 사례, 외모와 패션 문제.
일곱 번째는 외모와 패션 때문에 벌어진 이혼 사례들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며 법정에 섰는데 그 이유가 정말 독특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5년 동안 계속 같은 바지만 입어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보니 이 남편은 청바지 한 벌을 정말 아끼는 타입이었습니다. 매일 그 바지만 입고 다녔고 아내가 다른 바지 좀 입어달라고 해도 이게 제일 편하다며 거부했던 거죠. 아내는 친구들이 우리 남편을 청바지 남자라고 부른다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외출할 때 남편과 함께 다니는 것이 창피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인도에서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가 화장을 하지 않아서 이혼하고 싶다며 소송을 냈던 거죠. 이 남편은 결혼 전에는 아내가 항상 예쁘게 화장하고 나왔는데 결혼 후에는 집에서 맨 얼굴로만 있어서 실망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법원에서 남편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여성이 화장을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자연스러운 모습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판결했죠. 또 다른 사례로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의 옷차림 때문에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가 너무 화려하게 옷을 입어서 다른 남자들의 시선을 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원에서는 이혼을 기각했죠.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외모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특히 결혼 후 체중이 급격히 늘거나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직접적으로 외모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거나 애정이 식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외모도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요소일 수 있지만 그것이 이혼의 결정적 사유가 되어야 할까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외모의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사례들도 놀라우시겠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다음에 소개해드릴 유령 때문에 이혼 사례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여덟 번째 사례, 유령 때문에 이혼. 여덟 번째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유령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법정에 섰는데 그 이유가 집에 귀신이 살고 있어서 무섭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결혼 후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고 합니다. 밤마다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이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아내가 악령을 집으로 데려왔다고 믿었고 아내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것은 믿지 않는다며 거부했죠. 결국 남편은 공포감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전통적으로 영적인 믿음이 강한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나 악령의 존재를 실제로 믿고 있고 이런 문제가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도 이런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서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인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의 가족들이 검은 마법을 쓴다며 이혼을 요구했던 거죠. 이 여성은 시댁에 가면 항상 기분이 나빠지고 몸이 아프며 악몽을 꾼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모함하고 있다며 반박했지만 결국 이 부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도 무속신앙이나 풍수지리 등의 전통적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믿음의 문제는 매우 개인적이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한쪽은 진심으로 믿고 있는데 다른 쪽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큰 갈등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종교적 갈등이나 미신에 대한 믿음 차이로 부부가 갈등을 겪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매우 독실한 기독교도인데 다른 쪽은 무신론자이거나 시어머니가 무당을 믿는데 며느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죠. 전문가들은 이런 영적, 종교적 믿음의 차이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세계관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 사례, 정치적 견해 차이. 아홉 번째는 현대사회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과 2024년 대선을 거치면서 트럼프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부부들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죠.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였고 아내는 바이든을 지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적 견해가 다를 뿐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남편은 매일 보수 성향의 뉴스만 보며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했고, 아내는 진보 성향 매체를 보며 공화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마다 정치 이야기로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같은 방에서 자는 것도 불편해졌죠. 결정적인 순간은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아내는 이것은 명백한 반란이라고 했고 남편은 애국자들의 정당한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밤 부부는 큰 싸움을 벌였고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혼 사유로 드는 사례가 3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단적인 의견들에 노출되면서 부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또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로 이혼했는데요. 아내는 과학을 믿고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했고, 남편은 정부의 음모이니 절대 맞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갈등은 결국 두 사람을 갈라놓았죠.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성향 때문에 부부가 갈등을 겪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 때마다 집안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다른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미국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정치 이야기는 가정에서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는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정의, 평등, 자유, 안보 등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이 다르다면 실제로 함께 살아가기 어려울 수 있겠죠. 열 번째 사례, 음식 취향 차이. 마지막 열 번째 사례는 음식 취향 때문에 벌어진 이혼들입니다. 인도에서 일어난 사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는 엄격한 채식주의자였고 남편은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존중하며 살자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살다 보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고기 요리를 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고 남편이 밖에서 고기를 먹고 오면 냄새 난다며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고기를 먹고 온 날에는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도 거부했죠. 남편은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내가 뭘 먹든 내 자유 아니냐며 반발했지만 아내는 종교적 신념을 더럽히는 일이라며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헤어졌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도 음식 취향으로 이혼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었지만 양쪽 모두 이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반대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남편이 매일 라면만 먹어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 경우였죠. 이 남편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인스턴트 라면만 먹었고 아내가 다른 음식을 해줘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건강이 걱정되고 가족 식사의 의미가 없어졌다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라면이 제일 맛있고 편하다. 왜 다른 걸 먹어야 하냐며 바꿀 생각이 없었죠. 이 아내는 5년 동안 남편을 설득해봤지만 결국 포기하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법정에서 아내는 음식은 사랑을 나누는 방식인데 남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가 남편이 식사 예절 때문에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이 음식을 먹을 때 내는 소리가 너무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식사 예절을 매우 중시하는 문화인데 이 남편은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음식을 씹을 때도 큰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음식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정도가 다르거나 한쪽은 집밥을 선호하는데 다른 쪽은 외식만 하려는 경우들이죠. 또한 요즘에는 비건 완전 채식주의자이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쪽은 환경과 동물권을 위해 고기를 먹지 않으려 하는데 다른 쪽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믿기 어려운 이혼 사유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다양하고 때로는 황당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각각의 사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이유와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각자의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면서도 자신이 속한 사회의 건전한 가치들은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